자, 이제 4세대 전투기가 F-15, 라팔, Su-35 이런 것들이에요. 그리고 이제 5세대가 드디어 스텔스, F-22 선두, 그 다음에 이제 F-35, 그 다음에 중국은 제N-20,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Su-57 같은 거잖아요. 자, 그러면 요 4세대에서 조금 4세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4.5세대로 가는 게 이제 뭐 라팔이라든지 F-15 사일런스란 이런 거잖아요. 그러면 이 KF-21은 처음부터 4.5세대로 시작한 거잖아요. 그러면 5세대가 아닌 처음부터 4.5세대로 시작한 건 KF-21이 처음인가요? 없죠. 외형상으로 처음에 4.5세대라는 걸 딱 설정하고 시작한 거는 이거밖에 없고, 그다음에 TUK 칸을 얘기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5세대야. 그 설계도만 있는 거잖아요. 네, 아직 뭐 비행을 뭐 간단한 비행을 했는데 본격 개발은 아직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, 일단 설정 자체가 5세대다 이렇게 출발했는데, 우리는 외형을 보면 이게 왜 4.5세대야? 저도 좀 의아했어요. 그냥 5세대라고 하지. 근데 뭐 좀 점진적인 그 기술 그 발전을 좀 시간을 이제 벌기 위해서,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하고의 또 그런 이제 눈치 본 것도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4.5세대이지만은 얘는 저기 새로운 4.5세대. 기존에 말씀하신 거는 그 기존에 30년 전에 그 디자인에다가 그냥 레이더만 바꾼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기체 외형이 스텔스로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자전거에다가 모터 산다고 해서 오토바이 되는 거 아니죠. 칸은 트리키의 칸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, 그거는 사실 우리 KF-21처럼 개발 끝나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기술 실증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똑같이,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똑같이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터키 국뽕들이 우리랑 같이 맘먹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. 자,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,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내부 무장창 이런 말씀하시잖아요. 지금은 반 매립이에요. 반 들어가 반 미사일이 튀어나와 있어요. 그게 왜 중요하냐? 미사일을 완전히 안에 매립을 해야만 레이더 피탄 면적이 작아지잖아요. 근데 그럼 외형으로 보면 완전히 5세대인데 왜 굳이 반 매립을 해요? 처음부터 그 내부 무장창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?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, 개발하는데. 이건 빨리 단기적으로 짧게 그 개발 시간을 줄여서 기존에 노후 전투기를 했던 F4 팬텀이나 F5인데, 물론 이제 엄밀히 얘기해서는 F4 팬텀은 F35가 추가 도입해서 대체가 되는 거고, 그 안에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방위사업청은 이제 사업을 해서 그 규모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한 건데, 지금 공군의 일선 비행단에 뭐 여러 비행단 이제 다녀보시지 않습니까? 특히 그 수원의 10비행단이 아직도 그 KF-5 전투기, 이거는 뭐 1982년도에 이제 처음 생산된 건데 국내 조립해서, 이게 지금 공군의 또 예산 타내기 위한 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갖고 있는, 레이저도 없잖아요. 뭐 그거는 이제 먼저 F5A 이거는 있는데 퇴역했고, 근데 이거는 좀 뭐 그냥 조준하기 위한 레이더, 단순한 레이더고, 그래서 의미가 없는데 이미 뭐 인도 파키스탄이나 뭐 저쪽에 이스라엘, 이란 항공좀 오면은 여기 있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. 근데 멀리 못 보면. 근데 이거를 이 공군의 생각은 새로운 무기가 들어와야만 그냥 편하게 내보내는 거지, 그 전에는 조직 관리, 예산 타기 위해서는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. 조종사도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우리가 이제 겪었잖아요. 2022년 1월 달인가 우리 심소령 떨어지니까 순직했잖아요. 그거 생각하면은 이걸 왜 지금 끌고 있는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 내에 국산전투기 개발해서 빨리 갖다 넣어야 되니까. 그러고서 이제 편하게 대체해서 전력을 뭐 400대 수준을 유지하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이,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. 88년도 이후로. 자, 이게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구상이 됐잖아요. 그리고 2015년에 본격화됐거든요. 근데 저는 2001년 때는 저도 뭐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게 되나? 2015년에도 될까 그랬거든요. 그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? 그때 기술력 갖고는 쉽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뭐 저 여러 자료를 이제 지나간 자료를 저도 이렇게 이렇게 보길 좋아하는데, KF-16 때 그 기반 기술이 뭐 좀 전문 용어들을 쓰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자리를 잡았고 우리가 확보를 했고, 소프트웨어를 좀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거, 그러니까 미션 컴퓨터 관련돼서요. KF-16 만들 때. 그 면허 생산하면서. 그 동시에 TOC이 개발이 됐죠. 미국의 어떤 일종의 뭐 좀 달리 표현 후원을 하고 뭐 협조를 해줘서 공동 개발로 거기서 많이 발전했어요. 그리고 TOC 개발 막바지에 2001년 2년도에 TOC는 훈련기죠. 훈련기죠. 고등훈련기. 수사기 훈련기죠. F-50은 이제 전투 공격기인데. 기조한 거고. TO10 때 소위 그 스텔스가 적용하면 어떤가,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개념을 연구를 같이 해봤더라고요. TO10 때 이미요? 이미요.
예, 그거 이제 뭐 공식 발표된 자료도 있어요. 뒤져보니까.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모여지는 거예요. 차근차근 모여져서 기반 기술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뭐 믿지를 않았죠. 근데 2015년 이후에 자기들이 뭘 했나를 이제 발표를 이렇게 연구 서적으로 내는 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이미 기술이 다 모여 있었더라고요. 다만 이제 엔진 기술 그리고 이제 레이더 이런 게 이제 좀 제대로 형성은 안 돼 있었고, 그러니까 동체 설계 관련돼서는 이미 다 모여져 있더라고요. 아, 2015년에 가능했다. 예. 그러면 그때 제 기억이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 4대 핵심 기술이 있었죠. 예, 예. 그걸 제 기억에 미국이 그때 아마 우리가 미국 무기, 전투기 구입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약속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합의문은 없었나요? 그것도 현재 저도 다시 한번 들춰봤는데 예. 애초에 F-35 전투기는 수출할 때 그 절충교육이라는 게 다 없다. 절충 교육이 없었어요? 원래 그 모든 그 도입국이 예. 그 아주 뭐 우수한 동맹국들한테 팔 때 그거는 제공 안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 당시에 얼버무린 거예요, 국내에서. 아, 4대 기술 주기로 했다? 예, 아니 그냥 거짓말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뭐 국내 발표가 좀 잘못된 거고 그들은 처음부터 없었다. 그런 건 없다. 최근 제가 뭐가 좀 이렇게 있어요. 문장을 보니까 그 국방과 연구소라든지 발표 자료를 좀 봤어요. 근데 애초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.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. 예, KF-21 개발할 때 미국이 A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을 F-35 구매 시에 절충 교육으로 주기로 했고 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한마디로 거절했다.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. 예. 그리고 대신 그 대신 이 동맹국이 전투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자기들 이점이 있어요. 전투기 조달에 있어서 F-35를 이제 줄 수 없는 나라들한테 이제 이걸 대신 대체품으로 이제 주기 위한 목적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미국이 쓰는 방법이 또 다른 동맹이나 우방국한테 소개를 해줘요. 기술이 있는 나라. 그게 바로 이스라엘, 그다음에 영국, 스웨덴. 그 나라에 가서 좀 알아보고 협조를 받으면은 그거 될 것이다.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이제 레이더는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영국이 그 당시 셀렉스, 스웨덴 지금 사브사 다 컨설턴트로 다 맺어요. 그 종류별로 레이더 개발을 할 때 기술별로.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사실 이 KF-21의 그 지금 레이더, A사 레이더가 기반은 사실 이스라엘에 좀 뭐 더 많다. 최근에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근데 국뽕들이나 이제 국내 뭐 ADD나 카이 입장에서는 뭐 아니라고 이제 그 아주 저게 난색을 표할 거예요. 그런 건 일 없다고. 근데 여러 가지 보면은 조금씩 나와요. 이스라엘에 많이 기반을 두고 있다고. 우리 A사 레이더 그 시험 비행할 때 이스라엘 항공기 이용했죠? 그게 이제 남아공까지 갔었죠. 예, 그렇죠. 예. 내려가서 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무기 개발할 때나 아니면은 뭔가 협조하나 같이 할 때는 꼭 남아공이 낍니다. 냉전 시절 때 보면은 남아공이 꼭 껴요. 그쪽이 하나의 그 테스트 장소 아니면은 제3의 무기 개발, 미사일 같이 개발하는 거. 그래서 연관이 좀 있거든요. 제가 볼 때는 남아공이. 그래서 또 그게 또 소개가 돼서 글로 또 내려가고 이스라엘이 또 소개를 했겠죠. 엘타사 같은 데서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 KF-21 레이더의 기반에 어느 정도 힌트를 얻고 좀 방향을 제대로 잡고 테스트의 기술을 좀 얻은 거는 이스라엘이 좀 역할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최종 또 그거를 검증을 해줘야 되거든요. 2단계, 3단계. 예. 그거를 이제 뭐 영국의 지금 레오나르도사인데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셀렉스사라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레이더 회사 거기서도 자문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사브사도 역시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가 네. 세계 최초의 4.5세대로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4.5라고 쓰고 5세대를 읽어야 돼요, 이제. 그럼 5세대로 가는 그 개발 일정은 어떻게 돼요, 이제? 그래서 이제 또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블록 1에서 또 2로 넘어가는 전제 조건이 예? 그 강조되는 게 이제 공군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카이라든지 그 데이터 링크가 기존에 알려진 게 뭐 링크 16으로만 이렇게 알려졌거나 뭐 한두 가지로 돼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4가지로 확장이 되더라고요. 그 중에서 뭐 훈련 개념에 뭐 ETU인가 뭐 그 개념도 넣고 링크 16 들어가고 링크 K도 들어간대. 국산 그 링크 K도. 부산 링크 K. 네, 그것도 거기에 다 들어간대요. 그리고 지향성 해가지고 스텔스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 지향성 뭐 링크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까지 4가지가 접목이 된다고 지금 시작이 됐다. 그래야만 그게 곧바로 내부 무장청은 별도로 이제 하지만은 시스템 전자장비 시스템 쪽 측면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다. 그 블록 2 이상으로 바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5세대 전투기 되기 위한 기반을 이미 닦고 있다.
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. 그 업계에 계신 분들. 그러니까 블록 1으로 일단 실전 배치하고 네. 그 과정 중에 블록 2, 투. 5세대로 이제 네. 개량을 하고 예. 그럼 5세대가 끝나면 블록 1도 또 개량을 했죠. 개량을 동시에 아마 사업이 이제 발주가 될 거예요. 사업이 되겠죠. 지금 이제 그 블록 1은 급한 대로 중국에 그 소위 이제 인도 파키스탄 항공전 할 때 그 J10C 예. 그거 대응을 해야죠. 그러니까 블록 1도 상당히 좀 중요한 전력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. J10C보다는 압도적이라고 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? KF-21이? 뭐 이제 미사일 사거리가 더 나올 수도 있죠. 그다음에 레이더도 지금 200km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체 자체만으로도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. 모양새 자체가 틀리잖아요. J10C는 카나드까지 달려 있고. J10C는 제가 처음 본 게 뭐 2000년인가 2001년인가 상당히 오래된 그 디자인이에요. 그러니까 예. 저쪽에 라팔 그 디자인 같은 건 좀 옛날 디자인이죠. 네. 그러니까 뭐 발전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. 5세대 쪽 할 수가 없는 거고. 그러니까 예. 자전거에다가 모터 단다고 해서 오토바이 되는 거 아니죠. 근데 때로는 길거리에서 보면은 저게 오토바이야 자전거야 헷갈릴 때 있어요. 요즘 위험한 국뽕들한테. 아니 유시바의 그런 예. 움직이는 것도 유시바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엔진입니다. 야, 이 엔진은 중국도 못 만들잖아요, 제대로. 실패를 이제 했다고 하죠. 그러니까 추력이 제대로 안 나와서. 그러니까 이 엔진 기술이 그렇게 어렵잖아요. 합금부터 시작해서 예. 고도에 내열부터. 자, 우리 KF-21의 국산 엔진 달죠? 그 다음 전투기. 예? 그러니까 블록 1, 2가 아니라 예. 저는 그 다음 전투기를 알고 있어요. 블록 3부터. 지금- 지금 소위 EX라는 버전이 있고 블록 예. 3라고도 하는데 예. 소위 진짜 5세대 전투기. 그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칭 뭐 KF-22. 그 다음 전투기 한국산 국산 전투기는 그 다음 거에서 될 것이다. 지금의 계획된 블록 1, 2는 120대 생산을 하는데 이거는 엔진은 미국의 F414 엔진. 근데 이거를 이제 면허 생산하면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의 제작사가 기술을 시기별로 단계별로 뭐 2년, 3년 단위로 한 15%, 17% 이렇게 주는 거는 계획이 로드맵은 있어요.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, 제트 엔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롤스로이스가 기술을 팔겠다 접근을 한 게. 옛날에 그 2015년도에 롤스로이스가 졌죠, 경쟁에서.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져서 물러났는데 그 다음 전투기는 이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우리 한국산 전투기의 KF-22 블록 3 그걸 생각하고서 접근을 이제 해서 구체적으로 내놨는데 이게 또 우리 국내 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또 뭐 경쟁이 또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또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뭐 또 일각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유리해졌다 하는 얘기도 있고. 예? 그래서 거기에 접목을 이제 하는 게 뭐 롤스로이스가 어떻게 해서 뭐 기술료를 받고 팔지는 그것도 새로운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. 그러니까 이제 KFC 블록 1에서 블록 2로 가면 5세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. 예. 그러면 블록 3가 있는 거예요? 아니면 KF-21 그 다음 단계 사업이 있는 거예요? 그 다음 단계 사업이 있는 거죠. 그 다음 단계 사업은 본격적인 5세대예요? 아니면 6세대로 가요? 5세대면서 또 6세대 일부 기술을 넣겠다. 그러니까 5세대면서 6세대를 지향하는. 아니,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예. 미국도 뭐 F-47 그 가기 전에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F-35를 그 기술을 6세대 기술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를 로키드 마틴이 갖고 있는 걸 넣겠다. 그 중간 단계 전투기를 만들어서 납품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버텨라. 그리고 진짜 6세대가 개발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소위 F-47 뭐 선정을 해놨지만은 그게 바로 시점 배치될 것 같지는 않다. 양산을. 그러니까 중간 단계 거쳐라. 그래서 그런 이제 소위 말이 나왔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차용을 해서 우리도 KF-21에 앞으로 향후 나오는 또 뭐 KF-21이라든지 그걸 접목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다. 그런 좀 양다리 걸치겠다. 그런 개념으로 발표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.